2022년 12월 21일 유신쇼 전화 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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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네, 2022년 12월 21일 유신쇼 전화 개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신쇼 겨울 개편으로 전화 개그가 원래는 매일 1부 뉴스 까기, 2부 전화 개그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 겨울 개편으로 전화 개그는 월, 수, 금 그다음에 뉴스 까기 화, 목, 토 일요일은 현피 토론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KT 평생 전화번호로 안심하고 전화하셔도 됩니다. 050-2323-5549번 방제 제일 끝에 있습니다.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소송 관련된 질문이나 패드립, 이 스토킹이나 테러에 해당되는 참여를 하시면은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지켜야 될 거는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러를 했는데 왜 소송을 하냐, 무서워서 전화하겠냐 이러시면, 아니 테러까지 보장하는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 진행을 방해하는데 전화해가지고 무슨 동성 성폭행범이다, 이거 무슨 마약 먹었다,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받아줍니까 그걸? 그 막 부모 욕하고 패드립하고 가족 욕하고 프라이버시 소송에 관련에 대해서 막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행위들은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건씩 테러하신 분들은 이제 소환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신을 믿으세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3년 동안 겪었던 그 고통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그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글들 삭제 다 하는 게 아니라요. 게시판 그 관리를 도와주는 매니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 전에 삭제되는 것도 있고, 뉴욕 기자 유신님 가짜뉴스를 사실화해서 말하는 것도 처벌돼요. 님 말한 거 다 들었는데요. 가짜뉴스라는 걸 누가 판단하죠? 아니,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아니,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나? 아니, 난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아니, 내가 듣기에 그렇게 들린다라고 의견을 내는 게 어떻게 허위사실이 됩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 49제 날에 아니 무슨 중소기업 행사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하고 술잔 사고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민들한테 떡 돌리고, 그거 사실인데 그걸 뭘로 명예훼손으로 걸 거예요? 아니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게 명예훼손이면 나는 한동훈이 고소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치인이잖아요, 자기가. 아니, 검사 때도 그렇게 고소를 많이 하더니, 원래 고위공직자들이나 이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은 유권자들이나 국민의 비판을 받아들여야 돼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기자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과잉 취재를 해가지고. 하지만 공직자
검사나 공무원, 정치인이라면 받아들여야 된다. 예.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아무 근거도 없는 뭐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이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진술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와 통화 파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예 없었으면은 그런 게 제기가 되질 않았겠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 주요 언론사인데 그게 다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 비평합니까? 아니 포털에 있는 뉴스가 다 가짜 뉴스예요? 그럼 뭘로 비평을 해 비평가들이? 지금 뭐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 예?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시사 비평하는 사람들이 뭘로 비판을 합니까? 기사가 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면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예, 바보스의 머리를 때리고 막 이건 또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 KKK 연기 망하게 하는 방법 전화하지 말고 무관심으로 일괄해라. 꼬투리 잡아서 고소드립이나 치는 뭐다. 전 꼬투리 잡은 적이 없는데요. 테러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해서야 되겠나? 자기소개.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장충동에 사는 이런 네 사람입니다.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윤석열 어디 사는 몇 살 얘기하세요. 당신이 대통령을 욕할 자격이 있어요. 뭔 약을 잘못 처먹었나? 뭔 밥 잘못 먹고 똥 싼 소리 입으로 똥을 싸고 있네. 자, 닉네임 코입똥. 네, 밥 잘 먹고 입으로 똥 싸고 있네. 윤석열을 왜 욕했는데 욕한 적이 없는데. 자, 닉네임 코입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 성대모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뭔 거지같이. 자, PP55QPP 고소하실 분들 그냥 조용히. 그리고 한동훈 대신해서 소송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소는 본인이 하는 걸 고소라고 하고요. 예, 그냥 조용히 하세요. 한동훈이 언론 매체 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한다고 했으니까요. 전 기사를 쓴 적이 없는데. 연기 지가 언론사 대표라니까 개인도 아니잖아요. 조용히 고소장만 쌓이면 벌금 많이 낸 연기는 뭐 여기 협박글을 써놨어요. 예, 그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고요. 그리고 명예훼손 사건은 제3자가 고소고발하면은 불송치나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유명한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보도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유신 악플러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뭐 유튜브 방송은 뭐 언론사 활동이 아니다라고 맨날 까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까대고 맨날 그래요. 유신이 뭐 지가 유리할 때만 언론사 대표 기자고 불리할 때는 또 유튜버라고 막 이러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지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예. 한동훈 대신에 소송을 한다는 거는 고발입니다. 고발. 근데 고발은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마약이라든가 무슨 중대범죄는 모르겠는데 명예훼손이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사 보도된 거에 대해서 비평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대신에 고발하겠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발인 조사를 나와야 되는데 나오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응? 아니 상대방이 국회의원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고 더 탐사처럼 몇만 명씩 보는 그런 주요 방송이면 모르겠는데 한동훈이 시청자 수 300명도 안 되는 이 유튜브에서 비평한 거 가지고 그것도 보도된 기사 가지고 비평한 거 가지고 고발인 조사를 나온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더 탐사나 뭐 다른 그 유수의 언론이나 그런 사람들 상대하기도 바쁘셔가지고
저까지는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주실 분 전화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보수단체라는 곳에서 대신 고발해주고, 이제 당사자가 가가지고 처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술하거나 그러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이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시초 전화 개그 매주 화, 목, 토,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개그집 막내 아들 유신, 여러분들 개인기 도전, 여러분들의 뭐 다양한 개인기를 도전하시고 합격하시면 치킨이나 피자 기프트콘을 진짜로 드립니다. 합격하시면. 또 의견과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과 질문 받고 있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아니, 고발도 가능해요. 제3자가 고발을 가능한데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었다는 당사자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를 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변호사가 대리로 올 수도 없어요. 반드시 상대방이 그 와가지고 진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박을 이제 하다 이제 할 게 없으니까 한동훈을 들어가지고 협박을. 예.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 그리고 이제 뭐 고발이 다 졌다고 하는데 다 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언급하면 또 그 상대방 소송의 상대자가 또 그걸 빌미로 또 문제를 삼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예. 더 이상 이제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긴 뒤집은 소송도 있고 이긴 소송도 있고 자신 있는 소송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있는 일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고가 될 가능성은 제로기 때문에. 여보세요? 네, 부천에 28이요. 부천에 28 코윤지. 아니,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받았잖아요. 할 말 없으면 내가 전화하지 말랬지. 아, 근데 왜 전화해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내가 뭘 얘기를 하냐. 네, 있어요. 왜? 아, 있으면은 부천에 28입니다. 뭐 질문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뭐 개인기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뭘 얘기를 해야지.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아니, 왜 말을 하려는데 왜 혼을 내세요, 갑자기? 아니, 너무 텀이 길잖아. 여기 생방송인데. 아니, 몇 초 걸렸다고 그러세요? 몇 초가 오는 게 아니라 길어. 여기는 엄청나게. 라디오 방송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팟빵 라디오까지 나가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뭐 이런 뚜러뻥 같은 인간이 다 있어. 아니, 왜 갑자기 전화하자마자. 너 근데 알바는 제대로 하냐? 아니, 이렇게 멍 때리고 멍해가지고 뭘 알바를 하겠냐 진짜. 아니, 왜 전화하자마자 뭐라 하시냐고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화했으면 유신님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은 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뭘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뭘 받쳐주든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아니, 일일쇼 도와주려고 전화했는데. 뭘 도와주는데 전화해가지고 멍 때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도와주는 거야? 여기가 무슨 뭐 에어리언이야? 전화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전화한다는 건 뭔 얘기를 가지고 와야지. 응? 아니, 뭐 의견을 얘기하든 질문을 얘기하든 개인기를 하든 뭘 하든 얘기를 해야지. 멍하고 이러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천안의 39살입니다. 천안의 39. 닉네임 있나요? 예전에 있었는데 요새 좀 자주 안 와가지고. 네. 코 가끔.
자, 뭐 의견입니까? 질문입니까? 개인기입니까? 이거 좀 본인 좀 밝히세요. 그러니까 너 의견을 말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뭐 질문이 하나 있어 전화했습니다. 개인기를 하려고. 아니 나이가 있는데 왜 전화 가지고 유치원생이에요? 떠먹여 줘야 돼요? 입에다가? 예? 아니, 회사에 새로 들어간 지 3일째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념으로 회사 전화했습니다. 들어간 지 3일째. 예, 계속 아웃소싱만 구르다가 정규직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정규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 아웃소싱만 계속, 그러니까 정규직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네. 후원하시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월급 정규직이 받으면 아직 저 월급을 안 받았으니 농담으로 한 거고요. 축하드리고 추운 날씨에 유시님도, 예. 유시님도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전 쥐풀도 없어요. 좀 큰 손이 나와가지고 좀 숨어 있는 분들이 좀 후원도 좀 하고 응원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잠수 타면서 보는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 정규직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생각이 나서 전화 좀 했습니다. 자, 닉네임 코정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리지 마시고 오래오래 근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축하받기도 그렇고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 시기에 정규직 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웬만한 뭐 규모를 떠나서 진짜 이 정규직 되기가 정말 힘든 시기에 축하드립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참여하실 분들 전화 개그 050-2323-5549번 개인기 도전 의견과 질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번호로 전화하지 마라. 정말 무슨 돌 헤드도 아니고 왜 문자 전화로 전화를 하니? 응? 자, 이 전화 개그에 전화 참여하실 분들은 그 방제 끝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 참여하실 분들 문자로 의견이나 질문하실 분들 문자 전용 번호 032-323-5549번 032-323-5549번이고요. 뉴커 자유토크 게시판에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은 방송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서울역사입니다. 서울의 36 코통수 진짜 오랜만이에요. 기억하시네요. 코통수 유신을 등쳐먹네. 코통수 나라를 등쳐먹네. 나 2만원 후원한 사람이잖아. 뭔 개소리야. 기억이 없습니다. 계좌번호 보내드려요? 인증해서? 됐어요. 본인은 20만 원 해야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통수 쳐가지고 아니 뭐 몇만 원 후원했네, 몇십만 원 후원했네 그랬는데 팝콘 10개 정말 유신, 2만원 했잖아요. 만원씩 두 번. 팝콘 10개의 통수 10통수. 유신님 나한테 후원 안 하잖아요. 방송해요? 방송 후원할 거예요? 방송하세요. 뉴욕에서. 진짜 후원할 거예요? 뉴욕에서. 왜요? 너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방송하면 안 돼요. 그 유신님 막 사람들 막 그러고 하지 말고 그냥 친하게 지내요. 맨날 방송 얘기하면 맨날 무슨 뭐 경찰 얘기, 법 얘기. 아니 그럴 거면 변호사를 하든가. 자, 코통수님 그러면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네. 코통수님이 동성을 성폭행했다 라고 제가 만약에 허위사실 유포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더럽죠. 근데 그걸로 참으래요?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너무 막 티내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아니 티 안 내면 해도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코비트가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수백 명 보는 앞에서 유신이 동성 성폭행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안 하면은 계속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증거만 보여주면 되지. 그럼 아니 안할 거야. 안 했는데 안 했다는 증거가 어떻게 있습니까? 상대방이 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증거를 제시해야지. 아유 참 피곤하네. 아니 유신님 원래 그런 방송 콘텐츠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아무리 전화 개그에서 배틀하고 말장난을 하더라고 해도 패드립이라든가 무슨 범죄 영역까지 넘어가면 안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유신님이 저게 마약하는 거 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런 사람 있어요? 코비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비트가 최근에 진짜요? 얘기한 거라고.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패드립하고 쌍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법적 대응해야 돼요. BJ들이나 유튜버가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안티 팬도 팬이다라고 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연예인들도 안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니 연예인들도 그냥 너 싫어, 너 미워, 이거 잘못한 것 같아, 너 이거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한테 야 너 성폭행했지, 너 마약범이잖아. 아니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거예요. 극단적인 선을 넘어간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코통수 지금까지 전화해가지고 무슨 뭐 깜빵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지금까지 한두 번 뭐 모욕적인 거나 이런 거 한두 번 했습니까? 넘어갔잖아요, 제가. 근데 거기 왜 간 거예요, 근데? 고소하겠습니다. 아니, 왜 간 거냐 물어보자 궁금해서. 제가 선을 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넘었네요. 코통수. 아니 왜 갔냐 물어본 게 죄예요. 아니 나 궁금해서 진짜 죄가 없잖아요. 자, 코통수 영구 차단하겠습니다. 아, 왜 차단해요 나를? 아니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 프라이버시 질문하지 말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코통수 프라이버시 사적인 아니, 거 질문하면 자 그럼 저도 자 그럼 저 질문하겠습니다. 코통수 그 신용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어머니랑 반띵해가지고 다 써놓고 어머니한테 재산 어머니 무슨 본인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반 줬다고. 갖고 있다고요. 지금 신용부채 받아. 자 근데 어머니는 집 두 채. 아니 어머니가 갚아줄 수 있는데 안 갚아준 거 아닙니까? 응? 아니 그걸 무슨 다른 것좀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확실해요? 아니 본인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집 두 채라고. 거기서 한 채는 본인이 살고 한 채는 어머니가 살고. 그게 내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유신이 빚도 유신이 어머니가 갚아줘야 돼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어머니랑 유신이 어머니가 갚아야겠네. 자 생각해 보세요. 코통수가 카드 대출을 왜 남의 엄마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요? 코통수가 카드 대출을 받아서 아니 본인은 그 돈을 어머니랑 반띵했다면서 본인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같이 갚아야죠.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띵이죠. 아니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반띵했으면 갚을 때도 같이 못 갚으면 아들이 못 갚으면 어머니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같이 갚아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집이 두 채나 있는데. 아니 엄마가 빚을 한번 갚아주셔가지고 그거 땡겨서 엄마한테 갚은 거라고요. 아니 저번에는 그냥 줬다고 자식 어머니 그냥 줬다고 해놓고 이제는 뭘 갚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가정사에 무슨 남의 집 가정사를 그렇게 아니 본인이 떠들어요. 아니 그 가정사가 아니라 본인이 방송 얘기를 본인이 지금 뭐 회복하고 있다 본인이 다 떠벌린 거 아닙니까 방송에서? 아니 지금 내가 그 전 취지로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딴 아니 얘기 그러니까 본인이 도덕적으로도 해이하고 아니 본인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 얘기를 왜 아니 하냐고. 그 회생하는데 세금 들어가는데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거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지. 본인처럼 신용카드에서 부실하게 하니까 다른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신용카드 유신님. 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신님 잠깐만. 아니 그 몇 년을 우려먹는 거예요, 유신님. 요즘 그래서 저번에 그 서울대공원 방송 봤는데 네. 그 그냥 아무리 그래도 20몇 년 차의 방송 경력일인데 카메라맨 한 명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저기 주의적으로 찍는데 너무 아니요. 없어가지고. 뭔가 착각을 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촬영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도 미칠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안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안양에서 일 보고 그 다음에 가까우니까 오는 길목이니까 그래서 잠깐 들린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뭐 토요일 날 나 혼자 살까 그냥 라이브로 하는 것보다 찍어가지고 뉴코 오리지널로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송폰으로 찍은 겁니다. 그 나 혼자 살래 컨텐츠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홀린 게 네. 아니라 원래 그냥 바람 쐬려고 하도 힘드니까 그런데 리프트도 이제 타고 그러니까 찍은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거 들고 로또 예? 로또 되면은 유신 씨 후원해야 되는데 로또가 당첨이 안 돼요. 자꾸 낙첨돼요. 코통수 내가 100% 확신하는데요. 너 로또 되면 네. 분명히 술 먹고 여자 만나러 갈 겁니다. 유신쇼 무슨 거들떠 소리예요, 유신님. 내가 여자 만나는 건 확실한데 내가 술 먹고 무슨 여자 거들떠보지도 만나라고요. 않아요. 저 맨날 유신형 사랑합니다. 유신형 좋아해요. 보세요. 코비엘. 예? 그다음에 뭐 코원추. 유신님 내 여자친구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코윤지 이런 애들 보세요. 쌩까잖아요. 여자친구 있으면. 그러니까 유신님, 저 유신님 방송 10년 그리고 중요한 거 본인 여자친구랑 간 곳은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상대방 측에 간 거예요. 뭔 나랑 만나요 만나기는. 예의상 인사를 했는데 유신님이 막 예의상 인사가 아니라 와가지고 농락하고 약 올리고 먹돌이한테 몰래 연락하고. 걔 외국인이라서 걔가 이걸 보고 이게 뭐냐 그래서 내가 그게
이 사람 기자분인데 혼자 시위하시는 거야. 그거 설명해 주시니 다짜고짜 막 나한테 막. 자, 웃으면서, 황희정님께서 가게 앞에서 자, 여자친구가 있는데 잠깐만요. 일본 사람이 그걸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일본 사람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 황희정님께서 그 코통수 영구 차단 후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코통수 황희정님 100만 원 후원하시면 영구차단 제가 전화 안 하겠습니다. 아 됐고요. 닥치시고요. 100만 원 후원하시면 제가 코통수 평생 전화 안 하겠습니다. 아, 그 100만 저번에 원 후원하세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투표하지 않았나 지난달에? 네 했어요 저번에. 그래서 유신님 그때 콘 안 터진 나 때문에 엄청 터져가지고 지금 그때 유튜브 후원 엄청 터져가지고 아니요. 그때 얼마 안 터졌어요. 코아주 때 많이 터졌지. 어쨌든 나 때 벌었잖아. 코통수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한 번 더 합시다. 사람 대접을 영구차단 한 번 더 합시다. 100만 원. 아니 코통수는 사람 100만 원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아니 코통수는 사람 대접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 무슨 대접해줘요? 그냥 통수 대접. 외구나 아니면 흉노 아이, 뭐 이런. 유신님 외구라뇨. 일본 사람도 엄연한 그 사람들이 아니 너요 있는 너. 건데 외구라뇨. 너. 네가 외구 스타일. 아니 일본 사람 비하하시는 거예요 지금? 외구가 예? 뭐요? 아니 넌 저 일본 여자 사귀었는데 지금 외구라고요? 네가 외구라고 네가. 제가 왜 외구예요? 저 주민등록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있는 외구.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럼 유신님 뭔 거예요? 유신님 영구? 반사? 저 코통수 닉네임 코 외구 어때요? 아 싫어요. 코통수가 영원하다니까. 코 이게 외구, 코 아니, 외적. 코통수라는 닉네임. 그다음에 좋은 닉네임이 어딨어요? 코일파 아니면 코까무라. 유신님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노벨상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훌륭한 사람 많고. 저는 그래요. 지금 저 코로나19 이제 이거 해제되고 나서 일본 여행 1위가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일본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역사 왜곡하네 그래도 뭐 일본이 제주도보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제주도가 너무 비싸잖아요. 국내 네. 관광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일본에 배 타고 가자. 일본에 비행기 네. 가까우니까. 아, 예. 그러니까 유신님 선택해봐. 윤석열이나요? 기시다가 나요? 윤석열이 나요, 기시다가 나요. 기시다가 나요. 유신님 입장에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평가하실 때. 자, 기시다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 총리고, 원래 일본 사람이고, 윤석열은 한국 사람이잖아. 네. 근데 일본 사람이 친이라는 게 더 화날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이 친이라는 게 더 열받을까요? 뭐라고요? 시인이요? 아니, 친일. 그러니까 기시다 일본 아니, 총리, 그 자, 시대 들어보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니까 친일이에요? 들어보세요. 기시다는 일본 지금 총리니까.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일본한테 식민지 아니 본인이 물어봤잖아요. 물어봐 답변하는 건데 왜 일본하게 친하게 지내야죠. 일본하고 그럼 친하게 싸워요 일본이랑?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니 반일 감정 가지고 그 경제가 다 얽혀 있는데. 아니 반일 감정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의 시대가 극우 어떤 시대인데? 네. 전범들. 그러니까 아직도 2차 대전에 그 일본 제국을 꿈꾸는 그래서 땅을 남의 땅을 뺏고 그런 전범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우리는 그런 그런 사람들 애들을 신경 안 쓰고 일본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우리가 정치인하고 대화를 합니까? 아니죠. 일본 사람 만나러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그 돼요. 사람들이 그 일본의 극우들이 그 역사를 왜곡하고 그 다음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일본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얘기하는데 우리가 유신이 정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 얘기. 원래 시사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는 거. 아니래매요. 1인 미디어대매요. 뭔 개소리예요? 뭔 또 시사 방송이 아니에요. 시사는 그러니까 누구든 어떤 방송을 하든 내가 왜 시사 게스트가 안 나오냐니까 그런 시사 방송이 아니래매 본인은. 아니 시사 할 얘기만 하는. 아니 시사 비평가나 이런 분들도 섭외하면 돼요. 그럼 돈은 누가 줄 거야? 능력이죠. 공짜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진짜 게스트.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신님이 나가봐요. 돈 받고. 유신님 못 나가잖아요. 아니 나도 섭외 들어오면 생각해보겠죠. 근데 지금은 전 자숙 기간이잖아요. 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복귀하고 자숙기간이 무슨 본인이 무슨 자숙기간이 아니요 저 지금 지난해 복귀해가지고 외부 활동 안 하고 지금 제 뉴커 사이트하고 유신쇼만 하고 있잖아요. 외부 활동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자숙기간이라는 거는 본인이 반성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반성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제가 뭐 국회 취재 갑니까? 지스타 취재 갑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서 기자 활동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 왜 안 하는 거야? 그럼 기자가 아닌 거네. 기자가 아니 뉴커 운영에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기본 유지만 뉴커하고 유신쇼만. 뉴커 사이트가 아니, 기자가 기자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기자가 아닌 거죠. 기자 활동은 취재 활동도 생각해보세요. 기자가 기자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전직인 거죠. 전직. 제가 말하는 기자 활동 안 하고 있는 건 외부 기자 활동, 취재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 국회나 지스타나 아니 그러니까 형님 유신 형님 그 장사꾼이 장사를 안 하고 있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 기자는 편집 기자도 있고 취재 기자도 있고 영상 기자도 있고 정말 많은 기자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커에서 단신이나 이런 기사는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국회에 가가지고 저 기자입니다. 뭐 다른 행사장이나 이런 가서 그런 취재를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회에 아직 출입증 아직도 들어갈 수 있어요? 출입증은 임시 출입증만 받으면 다 나와요. 현직 기간이 기자들. 있지 않아요? 아니 임시 출입 기자증엔 그거 임시로 받는 건데 무슨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없어요? 신분증 맡기고 받는 건데 임시 기자 그 신분증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 기자 인증 기자 그냥 가서 임시 취재증은 기자인 게 확인이 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만 한정해서. 그러니까 뭐 국회 기자, 청와대 기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출입 기자, 기자네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얘기하는 출입 기자증은 그러니까 상시 들락거릴 수 있는 증을 주는 것이고 그 일반 기자들도 임시 취재증을 받아가지고 출입할 수 있다고요. 취재할 수 있고. 전직이 맞네. 지금은 안 가잖아 어차피. 전직은 또 뭔 전직?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무슨 전직이? 얘기했잖아. 어디 그 출입 얘 이렇게 무식한 애한테 내가 뭔 설명을 하고 있는 콧가무라한테.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유신님 그거잖아. 연예인들처럼 활동 안 해도 활동 안 해도가 아니라 그냥 오래 가듯이 조용 평생 기자라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제가 어차피 주력이 인터넷 방송이나 OTT가 주력이니까 조용히 그거 인정하죠. 사이트 운영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다른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하고 안 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집단 소송 대응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내실에 충실하는 게 맞기 때문에 뉴커하고 유신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뭐 더 할 말 없죠? 아니요. 그럼 기자라는 말 하지 말아야지. 활동을 안 하는데. 많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언론사 기자라고 내가 언론사 기자라고 어디 가서 명함 내고 어떤 뭐 기관 취재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거지. 내부적으로는 제보 받고 취재한다고요. 조용히. 말귀를 못 알아듣냐 이 몰디브 이 물벼룩 뒷다리 같은 인간아. 말귀를 몇 번을 설명해 주냐. 나이가 36살 먹었으면은 말을 알아들어야지. 화를 내요 갑자기. 화를 내니까 몇 번을 설명을 해줘. 아니 기자가 중립을 지켜야지. 이렇게 화를 내요. 내가 외부 활동을 안 한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기사를 써야지. 주관적이고 막 화를 내고 막. 아니 하고 막. 지금 뭔 내가 기사 쓰냐 지금 전화기 가고 있는. 기자가 외구라고 막 질러대. 어떤 그러니까 기자가 말 조심을 코통수야 해야지. 이건 전화 개그야. 내가 너 취재하니? 네네. 어떤 기자가 외구라 그래요? 전화한 사람한테. 전화 개그잖아 지금. 내가 너 취재하냐고. 네가 취재원이야? 되는 거야? 네가 취재원이냐고. 너는 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거야. 별 얘기 다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혹시 개그맨들이 예능에서 외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못 살겠네. 걔네들은 예능이니까? 외구 분장까지 해요. 예전에 그 최양 나가고 김학래 씨 괜찮아요 그 유머 1번지에서 맨날 했던 게 최양락이 김학래 할아버지께서 일제 시대 때 통수를 쳐가지고 시청자 전화 받는데 외구 그러냐고. 유재석이 시청자하고 통화하는데 외구 그러냐고요. 외구짓을 하니까 외구짓을 한다고 그러죠. 제가 외구짓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노력질만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외국자인데요? 어디가 외국자예요? 축구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은 저 한일전 하면 저 자, 한국어로 끝자리 해요. 이사님께서 응원 문자 오늘도 유신쇼와 함께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저승사자님 코통수 데리고 지옥 가겠습니다. 출발. 네. 자, 코통수 데리고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열차 뿡뿡 깜빡깜빡이는. 자, 전화개그 참여하실 분들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부천에 손님이세요? 예. 유신님, 네. 보리스님하고 잘 지내요? 아, 진짜 얘는 진짜 만나서 때려버리고 싶네, 진짜로. 아, 왜 이렇게 왜- 답답한 게. 왜요, 갑자기? 아니, 뭔 이런, 뭐 그지 같은. 왜 이걸 하세요, 갑자기 또. 아니, 모리스님하고는 잘 지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뭐 보리스님 밑도 끝도 고관님, 없이. 뭐가- 아니, 너 왜 너 약 먹냐? 너 진짜 내가 아니, 너 뭘 신고하냐?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멍 때리는 거야? 진짜 약 먹나? 아니, 보리스님 고관님 아니, 보리스님하고- 말귀를, 아니, 진짜, 이거 갈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얘 진짜 좀 의심스러워요. 무슨 약을 뭐- 하나. 아니, 왜 갑자기 약.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진짜로? 예전에 막 수구 흉내 내고 막 갑자기 윤석열 지지할 때도, 뭐 아니, 갈수록 얘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아니, 왜 뭐 하면 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유신님. 네, 유신님 안녕하세요. 부천의 28살 코윤주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무슨 질문인데요? 예전에 유신님하고 배그 방송에 하셨던 모리스님은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정상이야. 대학생인데 28살이나 처음. 제 자유죠. 자유죠.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한 것 같아요, 진짜로. 감기약을 막 엄청 먹은 사람. 여기 전화기 그거잖아요. 아니, 이게 어디가 웃긴데, 이게? 말투가. 이게 전화 개그잖아요. 이게 뭐가 웃긴데요? 아니, 재밌어 해요, 시청자분. 아니, 무슨 이렇게 늦게 막 무슨 우리가 음악이나 이런 거 들을 때 음성 변조해가지고 이렇게 느리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네요, 지금. 아니, 전화기고 컨셉 맞춰서 한 건데, 왜. 아니, 이거 전화 개그 컨셉인데 뭐가 웃기냐고. 웃겨요? 차라리 예전에, 유신님만 안 웃긴 아니 거예요. 예전에 윤석열 막 지지 그 꼴통 흉내 냈을 때 그게 낫지. 아니 자기 저 부천에 28 무슨 소리냐. 자체 뭐 점검 너 뭐 수배됐냐? 아니 얘가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알려지면 안 돼요. 뭐 누가 알면 안 돼요. 얘 좀 수상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보해야 될 것 같아. 수상. 아니, 왜 갑자기 고통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진짜 목소리가 그래요. 본인이 한번 다시 보기 들어보세요. 다시 보기 들어보면 전화하는 사람은 욕바지예요? 욕바지가 아니, 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욕바지가 아니라 전화 약바지라니까 하는데. 지금. 욕바지가 아니라 아니, 저 약바지예요. 약바지. 약을 그냥 한 통을 처먹은 것 같아. 감기약을. 뭐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왜 갑자기. 아니 본인이 들으라보라니까 지금 뭐야? 전화 끊어보고 스트레스 받았어 이러다니까 지금. 아니, 제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아니라 원래 목소리 아니잖아. 너 저 한번 들켰잖아 한번. 나하고 영상 통화 인증할 때 목소리 이 목소리 아니었잖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코윤지님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 아니, 이신님. 네. 사진 아니, 공개하겠습니다. 원래 사람마다 공개하지 마세요. 사과하세요. 아니, 원래 사람마다 목소리 자, 사과하세요. 다른 거예요. 3초 드리겠습니다. 사과 시간 3, 아니, 2,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랑 3, 친구한테 얘기할 때랑 2, 이신님한테 얘기할 때랑 다 다른 1. 거예요. 죄송해요. 네. 아우, 목소리가 그냥 짜증. 아니,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갈수록 이렇게 느려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나이는 28이고요. 부산 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다시 똑바로 하세요. 네. 부산 사는 28살입니다. 26살이요? 8이요. 다시 하세요. 네? 다시 자기소개 다시 똑바로. 네. 알겠습니다. 부산 사는 28입니다. 네, 코선족 말씀하십시오. 예, 일단은요, 저는 기쁜 소식이 있어가지고 예.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일단은 다행인 게 전자는 있잖아요.
장애인 그 단체예요. 네. 거기서 일단 보니까 이렇게 판결이 됐대요. 한 번 더 시위를 하면 3억 원의 배상을 하겠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시원했습니다. 예, 정말로 사이다처럼요. 시원하던데요. 유신님. 자, 나중에 코선정님 네. 본인이 예. 교통사고나 다쳐가지고 본인이 장애를 네. 입었을 때 후회하지 네.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니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니, 모두는 네. 언제든지 후천적 장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건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장애라는 거는 얻을 수는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출근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거는 민폐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죽하면 출퇴근 시간대 아니면 누가 눈여겨보겠어요? 사람들도 없는데 큰 지장도 아니, 솔직히 없는데.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를 안 끼치면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니, 자 너무 코선정님, 막하잖아요. 코선정님 예. 지금 전장현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지하철이나 이런 공공 그 교통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분들이 불편 없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고. 근데 그걸 오랫동안 평화적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위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하소연하는데 그래서 전장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행위가 뭐 정당하다 뭐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특히 누구야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때 얼마나 막말을 하고 무시했습니까? 전장현에. 아니 당연히 여당의 대표로서 전장현 관계자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그 입법이나 아니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탈 때 탈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달라는 게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면서 지금 몇 천억을 쓰고 있습니까? 거의 1조 지금 가까이 많이 쓰고 있죠. 근데 그거 하는데 얼마 든다고? 당연히 그냥 하면 되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씩 장애가 있는 분들 다 있습니다. 장애는 다 있죠. 근데 지금 코선족처럼 전장현 뭐 그 시위 뭐 출퇴근 시간에 하면은 뭐 3억 원 배상하니까 굉장히 시원하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을 비판해야 되는 건데 전장현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오랜 기간 호소를 했는데도 정치권에서 무시하고 막말하고 개무시하고 정당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정치권을 욕하는 게 맞죠, 우선적으로. 네, 일단은 저는 정치도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대통령이 월급 받고 돈 받고 오세훈이 월급 받겠어요? 억 단위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야. 그렇죠. 자기 돈 지금 용산 직무실 이전하고 관저 공사한다고 펑펑 쓰고 있잖아요, 지금. 세금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왜 그냥 막 쓰죠. 지금 전장현이 뭐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분들이 많이 탑승하는 지하철역이나 이런 역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역사에서 하긴 힘들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매년 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역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역사부터 장애인분들이 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거를 당연히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맞아. 일단 저도 솔직하게 이번 정권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정말로 너무하다 생각이 또 듭니다. 채팅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은 뭐 하는 건가요? 그래서 문재인 5년 동안 윤석열처럼 오세훈처럼 국민의힘처럼 대항을 했나요? 그때 문재인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입법하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몰아붙였으면 됐겠죠. 근데 민주당이 안 몰아붙였잖아요. 국민의힘과의 합의, 네. 예, 합의를 해야 된다. 상임위나 이런 법사위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개혁 입법이라든가 당연히 해야 될 법은 민주당에서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민주당에서 뭐 상임위나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받쳐버리고 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뭐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이번에는요, 이제 다음에 전화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제일 싫어하는 게 억지로 이렇게 연장하려고 하는. 전장현 얘기했으면은 또 이따가 얘기하면 되는데 이번에는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그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거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끊어서 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요즘 저 그러면요, 힙합만 하고 하겠습니다. 힙합이요. 자, 개인기 힙합이요. 제목 있나요? 예. 예. 일단은 노래 제목은요, 런입니다. 런앤런. 자, 제목은 런 도망가. 네, 맞습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슛. 네. 예. 예, 잠깐만요. 예. MC 스나이퍼 and outsider. Let's go. 로에설로. 인간 오늘을 밤만 쏠게 우리 바닥을 조금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깔 리트엔 비트에 나가는 오마간의 평안을 넘겨서 쓸게 우리 생 조금 더 빠르게 기억에 나뭐 베스트 비르베 say say 이런 시련을 자, 예, 오랜 투정 네? 고선정님. 예? 네, 저희 예? 북한 중앙통신 아나운서 심사위원회 평이 있겠습니다. 예. 재미도 하나도 없으면서 주둥이로 똥을 싸고 있는 힙합 대변 거선정 주둥이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며 똥꼬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주둥이를 닥치지 않으면 주둥이에 방사포를 날릴 것이며 발사체를 달아 우주로 날려버릴 것이다. 어떻게 힙합이 아니라 주둥이로 똥을 싸대고 있는 이 미제 앞잡이의 주둥이에 기시다 총리의 요강 단지를 쳐넣어야 할 것이다. 레드만 좋아하는 유신님, 레드 좀 그만 입으세요 제발롱. 제발롬? 자, 주둥이로 힙합 대변을 싸지르는 코선족 주둥이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자, 강태풍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후원은 유신을 춤추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후원 감사합니다. 강태풍님 감사드리고요. 자, 전화 050-2323-5549번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기 도전 그리고 의견과 질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는 28이요. 예, 청두나님 어서 오시고요. 코윤지. 아니, 제 말 좀 하게 해줘요. 유신님만 혼내다 끊었잖아요. 코윤지 목소리 들으면 귀가 썩는 것 같아. 생긴 거는 멀쩡한데 목소리는 진짜. 아베. 아, 유신님. 야, 너 열받아? 왜 내가 현피 떠? 아니야. 진짜 이거 몇 가지만 좀. 아니, 야, 요즘. 야, 코윤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바보스 시즌2 촬영하는데 올래? 구경하러? 일단. 출연을 안 하고 구경. 어디서 하는데요? 부천이요. 원래 남대문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부천으로 옮겼어요. 못 가요, 그럼. 왜 못 가요? 바쁜 것도 없잖아. 너 방학했잖아. 안 돼요. 아니, 사실 얘도 바보스의 가능성이 충분한 애예요. 상태가. 지금 자취하고 있잖아요. 자취하는 거랑 부천에 잠깐 오는 거랑 뭔 상관이야. 버스도 있고. 다른 분도 계시고. 아니, 구경만 하면 된다니까. 너는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가. 저 나중에. 나중에는 지금 1년 다 지났다. 제가 나중에 유신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 너 남자 좋아하는 거? 괜찮아. 아니 뭐 너 남자 정-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거 괜찮다니까. 좀 정치해야 된다고. 정치해야 된다고 네가? 조정치? 이분한테 따로 얘기 드렸잖아요. 네가 뭘 따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정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카톡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주둥이로 똥을 지싸고 있는 고윤지 주둥이의 방사포를 날 것이며 궁뎅짝을 발로 차서 개마가온 넘겨서 중국 땅으로 날려버릴 것이다. 어디서 개수작도 네가 무슨 정치를 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어? 왜 남의 꿈을 짓밟아요? 아니 유신 한번 만나는 것도 1년 걸리는데 어떻게 대중 누구나 막 대중 정치인들은 막 아무나 만나가지고 막 기자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네가 어디 가서 저 감이성 대장 당했대요. 음료수만 드리고 갈게요. 찐따인데 무슨 정치 찐따야? 아니 가까이 살면서 한 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놀러 오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1년 걸리는데 어디 가서도 뭐 저기 국민의힘 가게? 야, 왜 남의 꿈을? 알겠습니다. 네가 그럼 존경하는 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이 코윤지를 유신쇼에서 많이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얘는 정치인보다 찐따가 열나 찐따. 정치가 아니 부천에 가까이 살아가지고 한 차도 마실 수 있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네 뭐가 어떻네 계속.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서원 여섯발입니다. 코통수 고정수. 카드사를 퉁쳐먹네. 코통수 왜 질문이 하나 세금을 등쳐먹네. 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저번에 그 연습실에서 노래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일단. 네. 근데 왜 트로트밖에 안 해요? 뭐 발라드도 안 하고 R&B도 안 하고. 오 발라드도 다 트로트여가지고 좀 질리더라고요. 왜 트로트만 해요? 발라드라든지 뭐. 아니 내가 연습을 그 돈 주고 사회 네. 연습할 때 트로트로 연습을 했어요. 발라드로 연습한 게 아니라. 근데 발라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배우려면. 아니 뭐 그냥 뭐 꼭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장르를 하면 좋잖아요. 트로트만 하니까 너무 그럼 코통수는 노래 잘하나요? 저요? 예. 잘하죠 노래방에. 그럼 자 어떤 노래? 그거요. 그거요 뭐? 그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근저당? 아 사랑의 근저당? 가사 어떻게 됐지 처음에? 아 좀 가사 불러줘봐요, 처음에. 자 가사가 고통수 지옥 고헬 야무지구먼. 네. 고통수 고헬.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요. 네, 서울에 28살이요. 서울에 28살. 닉네임 없으시고요. 네, 네. 뭘 하시려고 전화하셨나요? 네, 제가 우리 유신님께서 신현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요. 누구에 대해서요? 신현영이 있잖아요, 그 쌍년. 욕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 죄송합니다. 욕하시면 모욕죄나 이런 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욕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다시 물어보면 본인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전화 거시고 닉네임 코샹. 네, 욕하면 안 됩니다. 경고. 다시 전화하시고 네. 가정교육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선을 지켜서. 자, 누군지 또 저거 제가 못 들었는데 누군지 물어보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 차원에서 일단 끊었고요. 욕하거나 패드립 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욕 처먹기 전에 그냥 오냐 줬더니 이 오냐니가 고릴라. 네 이름, 네 가족 이름, 고모 이름, 네 이름. 서울에 20살입니다. 서울에 20살. 네. 코 너의 개인기 준비했습니다. 잠깐 닥치시고요. 네? 코 너의 이름은 뭐 끊겼어. 내가 끊은 거 아니에요?
자, 코 너의 이름은 고릴라. 이름이 좋네요. 대중적이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 똑바로 해라. 이 똑단추 같은 인간.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서울에 30이요. 서울에 30이요. 뭐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유신님 신입사원 나왔어요? 예, 예전에 나왔었죠. MB 신입사원. 근데 왜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벤트로 나간 거예요. 몇 주년 기념으로, 유신쇼 몇 주년 기념으로 이벤트 그 추억 남기려고 아무 준비도 없이 나갔는데 지원자가 7,000명이 넘었는데 340명 안에 들었었죠.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2차에서는 그 김영희 PD 쌀집 아저씨가 나왔는데 제일 빨리 끝낸 거예요. 10분 만에. 첫 번째 1차 할 때는 막 아나운서 분들이 막 하세요. 뭐 축구 중계도 하세요. 막 뭐 성대모사도 하세요. 막 그랬는데 그래서 반응이 좋았거든요, 제가. 근데 2차에서는 김영희 PD가 그냥 짧게 하고 그냥 나가세요. 근데 다른 데는 막 장난 아니더라고. 분위기가. 내가 뭐 좀 운이 없었나 보죠. 아니 근데 네. 유신님 나왔을 때 시청률이 가장 좋아졌다고. 그렇죠. 뭐 그때 그런데 저기 2주 연속 그 포털을 장악했으니까요. 네이버랑 검색어로. 거의 뭐 10위권 한 잘랐어요? 실시간 검색어 10위 안에 4-5개가 있었으니까 유신 뭐라고요? 아니 근데 PD가 안 돌봐줬어요? 아니 안 돌봐준 게 아니라 첫 번째 그 할 때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김영희 PD가 우리 조, 그러니까 김영희 PD 조만 짧게 끝나고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아나운서분들이 심사위원회에서는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김영희 PD는 PD니까 이 사람이 스토리가 될까 안 될까 이것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은행 경비하면서 그 시험에 나온 분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아니 유신님도 네. 스토리 있는데 왜 안 썼대요? 그런 얘기를 안 물어보니까 그냥 무슨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무슨 학교를 물어보고 동아리 활동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영희 PD도 아니 블라인드인데 학교를 왜 물어봐요? 그니까요. 그니까 나는 그래서 김영희 PD에 대한 인식이 그때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 아니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무슨 은행 어디서 근무하냐 뭐하냐 이런 것들을 뭐 물어보더라고요. 스토리를. PD니까 이제 예능 그거를 뭔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오디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개성 있고 재밌게 이렇게 꾸며가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아나운서 준비되는 사람들만 됐잖아요. 결국은. 예. 아니 그럼 유신님 BJ인지 몰랐던 거예요? 글쎄요. 뭐 자기소개서에 쓴 것 같긴 한데 뭐 인터넷 방송 진행을 오래 했다는 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놨는데 안 시켜요. 김영희 PD가. 그때 장성규도 나왔던데. 그러니까 그때 우승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 장 아닌가? 3명인가 거의 하여튼 그 이후로는 안 봤어요. 아니 왜 유진님 실력이 어디가 부족하냐고. 근데 뭐 제가 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됐으면은 했을 거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됐어. 그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아나운서를. 그러니까 저도 인생의 유신님의 MBC에서 대판 싸우고 나올 것 같아. 아니에요. 저 조직 생활할 때는 잘해요. 아이디어도 내고. 아니야, 유신님 조직 생활하고 안 맞아. 아니라니까. 내가 저 노는 대학 소닉이랑 있을 때 대상 사관왕 싹쓸이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머드포유 때도 1년 동안 매출을 얼마나 올려줬는데요. 영상팀 매출을. 아이 머드포유도 1년 있다 나왔잖아요. 아니 그 재계약 하는데 조건을 바꾸니까 나온 거예요. 잘린 게 아니라 그 노는 대학 게임한국 때도 너 정규직 채용해주겠다. 4대 보험 정규직 그다음에 연봉도 대폭 올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실력을 깨져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닉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머드포유 때도 이제 1년 네, 이제 연봉 협상하는데 외부 활동을 좀 줄이고 원래 이제 외부 활동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조건이 바뀌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퇴사를 한 거예요. 잘린 게 아니라 둘 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달 동안 그 있었던 그 대표님이 저 영입하려고 여기 부천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회의 중에. 예, 그래가지고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그냥 나왔죠.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인간적이고 서로 그런 것들 회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회사들이 그런 걸 따지잖아요. 이속을 따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고 이제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그냥 누가 알아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열정적으로 그냥 다 갖다가 열정을 바쳐버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무조건 누가 한번 해보자 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닉네임 고생하세요. 코신이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는 뭔 소리야? 고생 이제 힘들어 죽겠나? 배고프지 왜? 아니 콩나물국 끓여가지고 밥 말아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냐? 말을 많이 하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코숙자가 되고 싶습니다. 코숙자입니다. 뭐야 이런 지렁이 꼬다리 같은 인간은 또 뭔? 자기소개 똑바로 하세요. 나이는 37살이고요. 자기소개 서울 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똑바로 안 하면 차단됩니다. 서울 사는 37살입니다. 얘 코손족이구만. 고소적 아닙니다. 너 코손족 죽는다. 적당히 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거 좀 오냐오냐 했더니 아니 얘는 목소리가 코윤지 코손족 이런 애들은 목소리가 예, 티가 나가지고 속인다고 속이는 게 안 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서울 20살이요. 서울에 20살이요. 네. 네, 뭐 하시려고 전화하셨나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특집 하나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특집 하나요. 돈이 없어요. 유식님이 근데 돈 있는 날이 언제예요 도대체? 아니 저기 올해 소상공인 지원금 코로나 다 때려 부쉈어요. 여행 방송하고 특집 많이 했는데. 아니 크리스마스가 지금 1년 중에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날인데 아니 내가 이때 특집을 하셔야지. 내가 반대로 딴데 여행 간다고 돈을 다 쓰면 어떡합니까? 내가 반대로 얘기할게요. 크리스마스 때 좀 후원하면 안 반대로 돼요? 얘기하지 말고 크리스마스. 아니 네? 크리스마스니까 후원 좀 하세요. 평소 안 하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크리스마스. 자, 닉네임 코탄절.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했어요? 입증해 보세요. 코탄절. 안 했지? 입증을 제가 할 필요가 없죠. 안 했어요. 목소리 자신이 없잖아. 자신감이. 제가 혹시 막 그 익명의 후원자일 수도 있잖아요.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익명 후원자 거의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꾸. 아니 내가 일단 후원을 누가 몰래 해요. 거의 없어요. 몰래 하는 후원은. 그러니까 유식님 자꾸 돈이 없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시지 말고. 아니 핑계가 크리스마스 아니라 같은 날에 아니 핑계가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해야지 있는 척하고 그럼 사기칠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집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뭐 그런 게 없다고요? 원래 크리스마스 때는 고향에 내려갔었어요. 가족하고 같이 보냈었는데 이제 그 네. 어머니 그 만나는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그 시간도 되네요. 그러니까 후원을 하라고. 후원을 제가 했어요 사실은. 안 했어요. 지금 후원이 지금 월요일 날 10,000원, 화요일 날 5,000원 됐는데 뭔 누가 해요? 일단은 그중 한 명이 저일 수도 있죠. 개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오전 9시부터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이브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요? 예. 잠깐만, 혹시 뭐 제목이 약간 후원을 해달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특집을 하라니까 무슨 모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아니 돈을 모아야 살 거 아닙니까? 소송에다가 지금 운영비도 그렇고 지금 난방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전기요금까지. 예? 아니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니까 뭐 그 유신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하고 지내는지 보면서. 유진님 마인드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후원을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먼저 했고요. 일단 주세요. 먼저 주세요. 아니요. 먼저 주세요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제가 소상공인 지원 아니요. 소상공인 지원 유진이 과거에는 열심히 한 거 맞아요. 아니요. 올해 진짜 최근에는 올해 최근에는 진짜 아니죠. 열심히 했고요. 조회수가 뭘 올랐고요. 열심히 했는데요? 말해보세요. 아니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했다니까. 기본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데 기본 운영비가 안 그냥 나와서. 운영을 하는 거랑 열심히 하는 거랑 다르죠. 아니 열심히를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열심히 해야지 그만큼 이거는 운영한테 돌아오는 자 거죠. 이 방송과 후원은 누가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가 아니에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티키타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진행자가 힘나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거지. 야 유신아 네가 보여줘. 그럼 내가 후원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컨텐츠를 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이번에 자 TBS 보세요. TBS 서울시에서 300억씩 매년 인건비나 지원을 해주니까 안정적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지금 깎아버린다고 하니까 지금 진행자 다 잘라야 되고 기본적인 아나운서나 그냥 프리랜서 이용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맞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도 지금 서로 진행자와 시청자가 서로 응원하면서 십실반으로 후원하고 그러면 진행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고 이게 이어져야지. 지금 본인 같은 코탄절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가 먼저 보여줘. 내가 만족하면 후원할게. 보긴 봐. 이러면 어떤 컨텐츠가 살아남겠습니까? 같이 응원하고 이런 개인 방송들은 서로 격려하고 힘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되는 것이지. 야 네가 먼저 보여줘. 야 네가 먼저 후원해. 이래서는 망하는 겁니다. 유신이 쇼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유신이 악으로 깡으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굶주리면서 버티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TBS 방송 공영방송 아닌가요? TBS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송이었는데 예산 대규모 삭감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 그걸 개인 방송하고 비교를 하시네? 아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똑같아요. 개인 그러니까- 방송은 자기가 자기 능력만큼 벌어서 먹고 사는 거고 공영방송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TBS 공영방송도 서울시에서 그 지원을 해소다가 끊어버리면 망하듯이 유튜브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유튜브는 당연히 시청자들하고 공감하면서 지금 유신쇼를 어떻게든 그게 보고-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 능력만큼 먹고 싶어 하는 이 게? 개인 방송도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유신 지금 그러니까, 네. 나 유신 재미없어. 후원 안 할 거야. 그러면 유신도 그래? 그럼 난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할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지갑을 안 여는데 방송에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아, 내가 시청자라고? 유신님 논리가 뭐 말이 안 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삼성폰이 지금 막 이렇게 논란이 많잖아요. 성능 네. 같은 걸로. 그럼 유신님 논리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더 개선해서 이제 고객들이 더 사게 만들겠다면서 지금 다음 갤럭시 S23 거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유신님은 일단 너네가 먼저 아니, 본인이 아까 TBS하고 비교했다고 지랄을 하시더니 이번에 삼성그룹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자, 유신님 말이 어이가 없어. 말씀드리면 자, 삼성 어떤 소비자가 있어요. 삼성폰을 샀어요. 네. 삼성폰에 대한 불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삼성폰을 샀고 고객이고 또 향후에도 삼성폰을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삼성이 그 고객의 의견이나 AS나 이런 걸 신경 써야 됩니다. 그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유신쇼는 그래요? 유신쇼 방송을 소비, 이용한다고 해서 유신이 그 휴대폰 가격만큼의 혜택을 얻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개인 방송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후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후원을 해요? 몇 명이 지금 오늘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리리님이 10,000원 한 명.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두 명인가가 4,000원, 1,000원 해가지고 5,000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 후원하자냐.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날에는 뭐 하나요? 콘텐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그냥 오전 9시에 켜놓고 유신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떻게 지나는지. 그래서 뭐 후원 터지면 뭐 시켜 먹거나 해 먹을 수도 있고 고양이랑 놀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니까.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야방을 나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본인은 목표 후원 금액이 터질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은 그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들어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모든 네. 개인 방송은 마찬가지예요. 그 방송을 아껴주고 진짜 애청자로서의 보여준 사람들이 뭐 의견을 냈을 때 귀 기울이는 거지. 후원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아무 애정도 없고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참견질만 하는데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 얘기를. 아 밖에 추우니까 후원 터질 때까지 밖에서 얼어 죽어라 이런 미친 소리를. 유진님 근데 그러면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재밌는 걸 올려야지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는 자 거 다시 아니에요?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진님은 먼저 많이 보세요. 그럼 제가 재밌는 거 올릴게요. 아니요 이 코탄절님 말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신쇼는 이미 25년째 검증이 됐어요.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하고 열심히 참여하면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올 거라. 검증이 됐다는 유진님 지금 시대에 뒤쳐져 있는데 모르고 아니요. 시대에 뒤처진 게 아니라 신인들은 참신한 재미가 있고 또 엽기적이거나 막장 방송 그 사람들의 재미가 있고 유신은 유신만의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방송까지 해가지고 조회수가 몇 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팟빵이랑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얘기해요. 뭐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다. 누가 읽는데요? 솔직히 자 유재석 뭐 국민 MC라고 하는데 유재석 졸라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유재석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강호동도 마찬가지고 신동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에서 유재석이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MC나 이런 개그맨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만들어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네. 유튜브나 SNS에서 재밌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잖아요. 뜨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거든요. 뭐 풍자라든가 아니면 뭐 꽈추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나카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유튜브 SNS에서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그쵸? 유재석이나 강호동, 신동엽보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신이 풍자나 뭐 다나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잠깐 인기 풍자가 유재석보다 인기가 많다고요? 인터넷에서는 인기 많아요 지금 더 조회수도 많고. 런닝맨 조회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TV를 안 봐요 아예. 그러니까 그 소비자 그러니까 러닝맨 같은 유튜브에 경우에는 인기가 많아요. 러닝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도 보기 때문에 그런 조회수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요. 그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예전에는 TV나 케이블 중심의 이 매체가 OTT 중심으로 네. 유튜브 중심으로 다 개편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 유튜브 보세요. 중심으로 개편이 됐으니까 지금 자, 유신님의 시간이에요. 유신님 자,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아니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금 집단 소송이나 최근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고 저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셔야죠. 그 얘기 아니요, 어디까지 그게 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변호사들이 만약에 자신이라면 본인들은 못 버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페인이 됐을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청자들은 못 받아들여요. 본인들이 똑같이 당해봐야 되는 거지. 이게 고소고발을 3년 동안 50여 건 이상을 당하고 내가 고소한 거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뭐 빚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열심히 맨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뭐 유신님 화이팅, 유신님 힘내세요. 그럼 힘이 나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고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은데 그냥 화이팅 하면 일어나나?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한때 완전히 묻혔다가 다시 애써가지고 뭐 이렇게 일어나는 연예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일어나기가 쉬웠을까요? 대부분은 못 일어나. 90% 이상은 90몇 % 이상은 못 일어나요. 재기가 힘들어. 근데 어찌어찌해서 운도 따라주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해가지고 기사회생 한 사람들이야. 다 그렇게 기회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근황올림픽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연예인 하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사업하거나 다른 일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파가지고 뭐 진짜 뭐 고생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예, 일단 네. 남의 일이라고 네, 해서 알겠고요. 쉽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후원하거나 열심히 함께 투자하고 함께 만들 거 아니면 이렇게 나서가지고 요구하고 뭐 많잖아요. 영상 뭐 틱톡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볼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유신님 그러니까 알겠고요. 유신님 크리스마스에 특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특집은 그냥 방송을 킬 뿐이고. 제가 크리스마스에 솔로라서 집에 있거든요. 볼 게 없어요. 제가 특집이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특집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초대하면 그 초대한 사람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연료는 안 주더라도 돈이 나가요. 근데 그게 별거 특집이라는 게 꼭 게스트를 불러야만 그러니까. 근데 혼자서 하면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 방송 켜놓고 고양이랑 놀고 뭐 요리도 하고 뭐 또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 분명히. 누가 봐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한계가. 그러니까 야방을 나가야죠.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야방에 나가면 뭐 교통비는 얼마 안 든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요. 나가면 무조건.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서 추운데 뭐 그냥 길에서 멍 때릴 거예요? 그게 무슨 특집이야. 밖에서 그냥 추위에 떠는 게. 나가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길에서 멍을 때린다고. 자, 뭐 막장 방송이나 이런 방송에서 후원 뭐 몇십만 원씩 막 몇만 원씩 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술 한 번 밖에서 마시면 얼마 들어갈까요? 몇십만 원 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 벌면은 또 뭐 해야 돼요? 여자 만나야죠. 업소도 가야죠. 왜냐면 욕구 풀어야 되니까. 여자 만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 여자를 만난다는 게 욕구 풀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송에서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막장 방송이나 이런 거 하면은 막 자기가 망가지고 거의 인격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런 그 자괴감이나 이런 게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질환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열심히 방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막장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하면서 자기의 그런 인격이나 이런 모든 자존심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거든. 솔직히 그런 방송 하면은 과거에 알았던 친구나 이런 지인들이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뭐 전 여자친구라든가. 일단 제가 너무 오래 점유하는 것 같아서 좀 끊을게요 일단. 뭐 별걸 다 생각을 하고 자빠졌네. 자, 코탄절. 저도 특집 많이 하고 싶어요. 저는 뭐 항상 아프리카 TV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투자하고 함께 하는 만큼 유신쇼의 컨텐츠는 다양하게 주고 달라질 수 있다. 유신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시대를 못 따라간다? 유재석이나 신동엽은 시대를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요. 뭐 SNL 재밌다 하는데 신동엽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재밌잖아요. 그 새로운 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여보세요? 강승모가 빨상이야 오늘밤 내 직장을 들거라. 안돼 저한테 이러시면 안돼요. 우와. 뭐야 이 지파리 같은 인간은.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서울에 28살입니다. 아까 코시앙인가요? 코미넴입니다. 코미넴. 어쩐지 이게 번호가 이상하게 뜨더라고. 예.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 뉴욕입니다. 뉴욕. 달러로 후원하세요. 예. 자, 요새 뭐해? 나이가 몇 살이니, 코미남이? 28입니다. 이야, 코미넴이 내가 몇 살, 중학교 때부터 봤나?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미쳐버리겠다. 중학교 때 만난 애가
지금 28살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 진짜 이 코겔러. 네 말씀하세요. 아, 예, 그, 신현영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누구? 신현영 있잖아요, 신현영. 신현영? 예, 예. 아 그 저기 뭐 닥터카 말하는 건가요? 예, 예. 근데 뭐가 문제죠 닥터카가? 그게 응급차도 아니고 의사가 타는 차를 예, 닥터카라고 하는데 예. 자격증이 응급 그거 처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차 타고 남편이랑 자격증 없고요. 자격증이 없다고요?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의사잖아요 의사. 자, 신현영 의사고. 아니, 응급 구조 자격증이 없다고요. 아, 그러니까 신현영이 의사 아니 뭔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자격증이 있고 그 국내에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요. 남편은 치과 전문이고 근데 의사니까 일단 남편은 뭐 자격증 있나요? 아니 의사잖아요 일단은 현직 아니, 의사. 그러니까 그 자격증 있냐고 응급 구조. 그건 모르겠어요. 의사 아니라 치과 의사인데요? 치과 의사고 교수라고 알고 있어요. 아, 치과 의사 교수 아닌데요? 개인병원 의사.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자 다 떠나서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뒷조사해가지고 명지대인가 거기 뭐 예. 해가지고 계속 처음에 보도됐을 때 수구 언론에서 응급차라고 그랬었죠. 근데 닥터카였어요. 닥터카는 의사를 태우는 차를 닥터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집까지 간 것도 아니고 대로에서 태워가지고 현지에 왔고 당사자는 거기서 집 앞까지 간 거로 나와 있고요. 집 앞까지 간 거로 이미 그 닥터카 그 경로 이미 다 구독됐고. 아니요, 그러니까 마포 그 푸르지오 코미넴님, 그러니까 네. 저는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닥터카를 탔다는 게 문제인지. 20분 일찍 의사들이 더 먼저 가가지고 20분에 사람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신현영 때문에 20분을 돌아가가지고 20분 안에 그 구할 수 있는 그 한 명이라도 못 구한 게 문제 아닌가요? 그 거리가 있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아니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원래 30분 걸린 거였는데 코미넴님, 50분 자 늦었잖아요. 코미넴님, 픽업하려고. 자 들어보세요. 코미넴 들어보세요. 서울 신현영 픽업하고 20분 늦은 건 맞는 자 거죠? 서울에 병원이 한두 개입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태원 헬로윈이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병원 아니, 한개가 아닌데 의사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를 들어보고 좀 명지병원 아니 의사가 내 의견을 하시라니까. 내 의견을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아니 형님 이런 거는 실드 치면 안 돼요. 아니 쉴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자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죠. 코미넴님, 잘못했다고 말을 하세요. 코미넴님 첫 번째 매년 했던 것처럼 거기에 그 질서 유지 인력이 있었으면 그런 사건이 애초에 없었죠. 그 전에 그 가까운 시기에 국제 무슨 축제가 이태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때 안전요원이랑 다 배치해가지고 사고 한 건도 없었죠. 그러니까 자꾸 이 코미넴처럼 그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내용을 호도하는데 지금 그 사건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봉사하려고 가는 사람이 거기 들려가지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었다? 이미 본인이 지금 보도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의 그 압사 사고 신고 들어오고 할 때쯤에 이미 사망자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다른 데 닥터카나 가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데서 병원 뭐 닥터카나 이런 차가 도착했을 쯤에는 경증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이게 경증 환자는 왜 치료 못해? 20분 동안 치료 못한 거잖아. 경증 환자 20분 아니요. 동안 치료 못한 신현영 거잖아요. 아니요. 경증 환자는 위급한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사망 환자가 이미 사망을 했고 사망자들이 다 병원에 각지로 저기 경기도권으로 다 이송이 되고 있었고 구급차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 그리고 압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 있는 시간이 3분 이내입니다. 아무리 그 뭐 신현영이 뭐든 그 멀리 있는 쪽에 닥터카나 이런 차들이 빨리 온다고 해도 차가 다 막혀 있고 통제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 일베 애들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3분 이내에 긴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압사 사고는. 형님 이거는 쉴드 불가예요. 그냥 쉴드 불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니 너희들이 쉴드를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을.
완전 아니, 실드 불가라고. 실구 불가가 아니라 형님은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아니 신현 형이 잘못했다고 우선 인정을 하시고 시작. 아니 저는 신현영에게 잘못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그냥 굳이 잘못이 아예 없나요? 굳이 신현영이 왜 나서가지고 왜 이거를 공격을 당할까라는 생각이. 아니 그 당연한 거죠. 나선 이유는 비례대표라서 거기서 15분 동안 사진 한 장 찍어야지. 그래서 신현영 알려주면. 그러면 안철수는요? 안철수는요? 그래 아니 코로나19 사태 때 안철수하고 그 부인이 안철수가 코로나 사진만 찍고 갔나요? 일도 안 하고? 아니 그쵸? 거기서 뭐 했는데 어떤 실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윤석열이랑 과학방역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과학방역 뭐 했습니까? 15분 동안 뭐 했나요? 과학방역 했어요? 뭐 했나요? 과학방역 했냐고요? 아니 15분 동안 뭐 했냐고요?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뭐 했냐고요? 자 이태원 참사 일어날 때 왜 안전인원 배치 안 했나요? 왜 사복 입혀가지고 마약 단속했나요? 면 안전요원 배치 안 한 사람들은 살인범들입니다. 사람들이 마약이 퍼지는 게 좋은 자, 본인이 비판했던 신현영 닥터가 20분 늦게 했다는 거 꼭 비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전요원 매년 배치하다가 안 해가지고 사람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럼 살인이잖아요, 그거는. 안전요원 배치 안 한 사람도 살인범 아니에요? 근데 왜 살인으로 고소가 안 되죠? 아니죠. 아니요. 고발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세요, 그러면 형님이.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살인을 고발하시면 자, 윤석열과 안철수가 문재인 정부 때 과학방역 안 한다고 엄청나게 깠었죠. 지금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매일 나흘째 500명이 넘게 나오고 있고 사망이 59명 나왔습니다. 지금 이미 교통사고로만 200명 넘게 죽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독감으로만 200명, 하루에 독감으로 200명 넘게 죽는다. 어디 데이터가 있어요? 어디 데이터가? 하루에 형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세요. 아니 하루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일반 독감으로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태원 참사는요? 이태원 참사는 형님 데이터도 없이 그렇게 선동으로 하시면 데이터 아니고요. 떨리는 거예요. 보도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512명, 나흘째 500명대, 사망 59명. 독감 위중증 환자는 지금 2,000명에 사망자가 하루에 500명이에요. 독감은 예방주사 맞으면은. 아니, 데이터를 보시라고요, 형님. 그럼 일만 털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베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베의 문제점이 뭐냐면 입만 털 줄 알. 이태원 참사는 안전요원만 배치했으면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 전말을 호도하고 닥터카, 응급차도 아닌.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들이 일베 애들이 뭐였냐면 처음에 응급차라고 허위사실 유포했어요. 자, 닥터카에는 그게 없습니다. 경보등이 없습니다. 닥터카는 그냥 의사들을 태우는 차예요. 근데 마치 그걸 응급차라고 조작을 해가지고 일베 충돌이 허위사실 유포해놓고 그리고 그게 사진 찍으러 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자 이태원 49제 때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 때 트리 점등하고 그 다음에 술잔 사고 아크로비스타에 떡 돌린 대통령은 재정상입니까? 그리고 저 호칭 똑바로 하세요. 자, 호칭 똑바로 하세요. 49제 때 형님 문재인이는 제천 화재 참사 30몇 명 죽은 30몇 명 참사 2000 그건 화재잖아요. 제천 화재 참사 40. 그건 제천 화재잖아요. 화재. 다른가요? 이태원 참사는 인재입니다. 문장은 뭐 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 호칭 똑바로 안 하면 전화 끊겠습니다. 대통령 전화 똑바로 안 하면 대통령 호칭 똑바로 해. 저 윤석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천 참사 때 40몇 명 자, 때 49제 때 갔나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자, 다른 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다른 점 얘기해 드릴게요. 다른 점을. 김대중 자, 제천 갔나요? 자, 제천 화재는 화재 사건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화재 사건 때마다 거기에 다 갔었나요? 가면 좋겠지만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가 가는 것이고요. 참사입니다. 이번에 참사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 40몇 명 죽을 때는 괜찮고 150명 괜찮은 게 아니죠. 40몇 명 목숨은 안 귀하고 150명 목숨은 귀하고 대통령의 자, 들어보세요. 화재로 죽은 분들은 안 귀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천 화재에 뭔가요? 제천 화재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뭔가요? 100명 이상 죽으면 49세 가야 되고 100명 이하 얘기 안 들을 거면 전화 끊을게요. 기준이 뭔가요? 전화 알겠어요. 끊을게요. 말씀하세요. 자, 말씀하세요. 제천 화재는 그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 충분히 이전처럼 그 몇 년 동안 해온 것처럼 안전요원만 경찰만 배치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고예요. 우리가 화재나 이런 뭐 붕괴 사고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질서 관련된 안전 사고는 100%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압사 사고가 날 거를 그래서 예측할 수 있어요? 예, 국가재난법이 있습니다. 중심가에서 예. 이태원 중심가에서 압사 사고가 날 거를 어떻게 예측을 국가재난법에 있습니다. 어이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도 100명이 죽을 걸 예측하셨어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도 아니 진짜로 형님 5,000명 이상 5,000명 이상이 모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재난관리법에 있다니까요. 5,000명 이상의 다수가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행안부나 서울시나 용산구나 이런 곳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법에 있다. 국가재난법에. 형님 제천 사고도 마찬가지. 제천은 화재예요. 화재는 아니, 형님, 화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전사고가 일종인데 그거는 지방 자치의 권한이 있어요. 디테일도 모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건 화재 지방의 문재인이 왜 지방의 산불이나 이런 건물의 화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아니 그럴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자, 그럴 거면 지방자치를 왜 해요? 아니 용산구청장의 책임이었다니까요, 형님? 아니죠. 아니죠. 자, 용산구청장이나 이태원 관리는 용산구청의 책임이었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용산서의 책임이었고요. 자, 들어보세요. 책임이었고요. 자, 원래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에서 매년 잘 해왔습니다. 기동대도 요청을 했고. 근데 그게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네네. 지난번까지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에서 잘 해왔어요. 근데 그게 왜 변했느냐? 윤석열이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기면서 용산경찰서의 모든 인력이 다 거기에 집중이 됐고 당연히 모든 인력들이나 관심이 다 대통령실에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연초부터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 얘네들이 계속해서 마약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마약을 뿌리 뽑아야 된다. 마약 사범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사복 입은 대다수의 경찰 인력들이 이태원에 됐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이전보다 확 줄어가지고 왜냐면 마약 단속 가는데 정복 입은 경찰들이 많으면 마약 거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하고 제천 화재 사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관전 안 옮겼으면 용산 경찰서 인력들이 고스란히 이태원 거기에서 그 경비를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동대 투입돼가지고 서울경찰청에서. 형님 이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경찰청에서 발표하기로는 용산 경찰서 인력 중에 단 한 명도 용산 대통령실이나 용산 한남동 관저에 소입된 건 한 명도 없고 또 거짓말하고 있네. 두 개 단체는 아니죠. 용산 경찰서장이 거기에 그 관저 대통령실 앞에 있었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때 시위 있어가지고 노동자나 관리가 다른 형님 관리 주체가 다르다니까. 관리 주체가 뭐가 달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이태원 그 파출소에서 인력 요청을 용산 경찰서에 하고 용산 경찰서가 기동대 관리를 서울청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 경찰청에 요청해가지고 지금까지 경비 그 질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뭘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크로비스트 그 아파트 사전은 서초동 경찰서가 지금 그 기사 안 보셨어요? 경찰들이 용산서하고 서초 경찰서의 경찰들이 근무 시간이 한계치에 돼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과로하고 있다는 기사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왜? 용산 제가 이전 때문에.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지금 용산 경찰서는 그 용산 대통령실 관저 다 경호하고 그다음에 그때 집회 대규모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경호하느라고 다 인력이 빠졌고 서초 경찰서는 아크로비스타 사저 경호하느라고 그 기동대나 인력들이 다 거기 빠져 있었어요. 보도가 된 내용인데 뭔 개소리를 합니까? 애초에 윤석열이 청와대에 있었으면 그 인력들이 집회를 하든 말든 나올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아무튼 이 형님이랑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싸워서 즐거웠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 형님 방송 간간히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렇고 아니 이번 연말에 그런 뭐 팬미팅 같은 거 안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돈이 없어요, 예산이. 뭘 맨날 돈 타령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 자 들어보세요. 참 똑같으시네. 아니 들어보세요. 예전에 팬 정모를 할 때는 십몇 년 동안 똑같아서. 아니 들어보세요. 예전에 팬 정모를 할 때는 돈 좀 타령 좀 아니 그만 얘기를 좀 하세요, 형님. 듣고 돈 많이 까라고. 아이 수다쟁이네. 좀 얘기를 듣고 깔든지 안 깔든지 해야지. 예전에 그 팬 정모를 할 때는 그 회비를 적게 걷었어요. 한 2만 원 걷고 많이 먹고. 아니 김밥을 아니 얘기 듣고 나게 하세요 제발. 한 줄로 먹는 자 제발 좀 얘기 안 들을 거면 그냥 차단할게. 영원히 차단할게요. 아니 뭐 얘기를 듣고 까든지 뭘 해야지. 질문을 해놓고는 팬 정모에 대해서 얘기하길래 팬 정모에 대해서 회비를 적게 받고 그 개최를 했었는데 그 부족한 비용을 지금까지는 제가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후원을 자주 했던 그런 후원자분이 같이 부담을 해줬는데 이제는 후원 자체가 KS 없어요. 형님인가 그분한테 한번 해달라 해주세요. KS 돈 많이 주는 것 같다. 아니요. KS님도 제가 알기로는 돈이 많은 분이 아니고요. 먹쇼 먹방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았다가 좀 무리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만약 형님 아니 무리했다고요 그 사람이? 예. 아니 형님 그 옛날에 그 막 여성 BJ들한테 막 빚내가지고 수억씩 막 이렇게 별풍 쏘고 이런 거 엄청 비판하시던 아니요. KS님 아니세요. 거덜낸다고. KS님은 KS님을 그렇게 거덜내고 그렇게 괜찮으세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 코미넴님이 무리하셨다고 했잖아요, 형님. 코미넴님이 그러니까 제 감으로, 제 느낌으로. 그리고 왜냐면 50 몇 회까지 했으니까 충분하고 넘치는 그러니까 자, 코미넴님 그렇게 비판하더니 KS님은 또 본인이 돈 받는 건 괜찮다. 제가 법방을 합니까? 제가 막장 방송을 해요? 그걸 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 돈 주는. KS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왜 그거를 본인이 제안을 하면서 왜 KS님이 돼야 되냐 그거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KS님 전 부자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를 한 번 했는데 그분도 열심히. 아니 그러면 아껴가지고. 수백만 원씩 그렇게 내고 거기 수백만 원씩 무리하고 그렇게 한 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형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후원을 받지 마라? 우리 형님 제가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계속 날카로운 게 아니라 본인 말이 제가 너무 아까 그러니까 신현영이 때부터 너무 팩트홀 코미넴이 쓰레기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후원을 해가지고 그분들 덕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그분들한테 후원을 많이 받냐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쓰레기예요. 그럼 네가 해 같이. 아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 평균적으로 300명 가까이 보고 그 다음에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로 수천 명 그 조회수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면 문제가 없어 사실. 근데 99.9%는 공짜로 보고. 방송하시는 거기 본인 자가잖아요, 그렇죠? 자가. 여기 서울 수도권에 자가 집 있는 사람은 에미넴 아는데. 네가 소식이 좀 없구나. 여기 지금 가압류예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은행 대출까지. 내게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럼 지금 이자를 못 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가 이자를 내주고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뭐 집단 소송 관련해 가지고 소송도 뭐 변호사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운영도 해야 다 해야 되는데
그 법적 문제 아직도 안 끝나셨어요, 형님? 50건이라니까요. 3년 동안 고소고발당한 게 50건 이상이라니까요. 지금 형님도 이재명 못지 않으시네요. 이재명 건에 그죠? 비길 데가 없죠. 이재명 50건이면. 못지 않으시네. 아니 이재명은 나한테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요. 50건 이상이라니까 뭔 개소리예요. 아니 그 형님 같이 그 서울구치소 그 이재명이랑 같이 들어가시면 거기 가서 또 시작이네. 또 에미넴 선을 넘네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얘 쓰레기는 코미네입니다, 형님. 코미네. 한 번 쓰레기는 영원한 쓰레기라고. 아까 지들이 좀 후원 좀 하면서 돈 많다고 그렇게 하면서 후원은 안 하면서 맨날 KS님, 황희정님 거지냐? 니들이 후원하고 니들이 니 권리 얘기해. 왜 남의 돈으로 니들이 권리를 얘기하려고? 그건 거지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후원하고 정당하게 팬모임 하죠. 아, 내가 이번에 후원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뭐 좀 하죠. 거지들이에요? 왜 KS님이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번 돈으로 먹쇼 좋아하셔가지고 먹쇼 신청하는 걸로 왜 니들이 그걸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려고요? 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후원하고 본인의 권리를 얘기하세요. 왜 남의 열심히 벌어가지고 황희정님이나 KS님이나 이런 분들이 후원하는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는 거를 왜 니들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거지 근성이에요? 무슨 완전히 뭐 똥거지들이에요. 자기가 후원하고 정당하게 콘텐츠 요구하고 바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뭐 KS님이 돈 많은 거 아니에요? KS님이 되세요. 거지예요? 본인이 후원하고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거지 거예요. 맞아요. 맞는 말이죠. 아니 거지라서 제가 그런 걸 못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이 맞잖아요. KS님은 본인이 먹쇼를 좋아하시니까 본인이 아껴가지고 먹쇼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먹쇼만 신청하시는 분이에요. KS님은 역대로. 그 다음에 황희정님은 오랫동안 저희 애정을 가지고 항상 응원하시고 후원 적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본인이 또 아껴가면서 후원을 하시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분들한테 왜 그분들이 더 하시면 되지 우리의 볼 권리를 위해서. 미친 거 아니에요? 아 무슨 기생충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패러사이트도 아니고. 아니 재밌는 걸 보고 싶으면 본인들이 후원하고 투자해가지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지. 왜 남의 노력, 남의 돈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색을 내냐는 얘기예요. 자기 돈은 중요하면서 남의 돈은 그렇게 만만해요? 그거는 뭐 반박을 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일배 성향이라도. 불가입니다. 네, 반박 불가입니다. 네. 무슨 반박이 들어가? 불가예요. 아니 형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반박 불가라고. 뭐라고요? 반박 불가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 말 했잖아. 그러니까 유구무원입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방송이 있으면 본인이 유신에게 투자하고 유신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무슨 뭐 막장 막 쓰레기 이런 거 아니면 제가 할 수 없는 거 아니면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게 개인 방송이지. 다른 분들의 권리를 왜 침해를 하냐. 그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후원해가지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건데. 자,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죠? 아니 얼마 정도 투자하면 크리스마스 헌팅 방송 가능하냐고. 헌팅 방송이요? 네, 크리스마스 얼마 정도 투자하면. 네. 아니 뭔 강남역 같은 데 나가가지고. 아니 그 강남역에서 금지하는 거 몰라요. 헌팅이 너무 막 아프리카 TV 이제 난리 쳐가지고 지금 강남역에서 아니 이거 이거 유튜브잖아요, 이거는. 아 그니까 그 아예 접근 금지예요 거기서는. 물론 유신이라는 걸 강남역 알아보면서. 말고 딴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헌팅을 왜 뭐 하냐고 요즘 뭐. 시기에. 요즘 뭐 이렇게 여성분들 막 스토킹이나 그런 것들에 민감한 시절에 왜 갑자기 소개팅도 아니고 무슨. 그럼 헌팅 방송 불가인가요? 그러면 길거리 인터뷰 방송이라고 하시죠. 헌팅 방송 아니 하지 그니까 마시고. 내 말은 그게 무슨 재미냐고. 아 재밌어요, 형님.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글쎄요, 제가 모르겠어요. 교통비나 이런 건 다 드리겠습니다, 형님. 그러면 투자해서. 글쎄요, 별로 이렇게 투자도 많이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연말에 무리수 안 하는 게. 에이, 그래도 형님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셔요. 예전에 야외 많이 방송 했었고요. 해보시죠, 야외에서 방송도 하고. 아니 BJ들 중에. 그런 좌빨 시위 같은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니요. 그 촛불 집회 말고 좌빨 시위 이런 저기 거 아니, 시위 방송 이런 부천 거 현대백화점이나 홍대에서도 방송 많이 했고요. 예. 그때 노력 많이. 형님 그 좌빨 시위 같은 거 왜 가세요, 계속 근데? 최신념이에요. 네가 일베가 신념이듯이 나도 내 신념이에요. 아니 그 좌빨 시위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윤석열 탄핵이라 당할 것 같아요. 저 박근혜 탄핵 집회에 가가지고 박근혜 탄핵 됐잖아요. 아니 윤석열이 탄핵 될 거 같냐고. 예, 전 박근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100%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근데 그냥 민주당이가 169석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게 200석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저기 뭐야 국민의힘의 국민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70몇 명, 나머지 몇십 명 남았잖아요. 저기 비윤. 아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예, 저는 민주당 쪽으로 100%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총선이 다가오면 윤석열 지지율이 예, 지금 예. 7개월째인데 40% 됐다고 졸라 좋아하잖아요. 근데 문재인은 7개월째 70% 넘었거든요. 문재인은 그 임기 끝날 때도 40%였잖아요. 엄청났죠 지지율이. 그 지금 그쵸? 이제 내년에 지금도 경제 개박살이지만 내년 그러니까 문재인이 임기 끝날 때 지지율이 몇 프로였죠? 문재인이 50%였나요? 거의 가까웠죠. 50%. 40% 후반이었으니까. 그렇죠. 50%였죠. 문재인이 지지율이 50%였잖아요. 네. 엄청났죠. 그 역사상 대단한 거죠 지지율이. 그렇죠. 네. 근데 정권 교체됐잖아요. 바로 5년 만에. 그럼 뭔 소용이에요, 형님 지지율이? 나는 이런 사람들 진짜 어이없어. 80%니 아니 근데 지지하면서 자 근데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 코미넴 됐으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지율이 뭔 상관이야? 코미넴 그 이재명이 패한 거는 문재인의 영향보다는 이낙연 때문입니다. 이낙연계가 그 국민의힘보다 더 심하게 낙선 운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 역사상 처음으로 역사상 지지율 50%인데 예? 역사상 처음이기도 한데 그건 문재인의 지지율이지 이재명의 지지율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됐잖아요. 형님. 아 그러니까 근데 역대 이명박도 그렇게 인기 없었는데 정권 유지됐는데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 바로 된. 야 근데 역대 최저 차이죠. 0.7 몇 %. 아니 근데 어쩌라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인가요? 0.7%. 그리고 부통령이라 되나요? 그러면 0.7%니까 그래 내가 국무총리 시켜줄게 이러나요? 그러면 이명박에서 이재명 이제 깜빵하게 직전이잖아요, 형님. 이명박하고 0.7% 차이로 깜빵하게 생겼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뀔 때는 이명박이 국정원 그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 댓글 조작까지 해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조작한 거죠. 그 다 이미 유죄 다 그 국정원장. 그러면 김경수가 킹크랩 써가지고 여론 조작한 건 괜찮다. 감옥 갔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건 괜찮다. 근데 김경수가 국정원 동원하고 국방부 동원하고 뭐 저기 보훈처 동원했습니까? 아니 김경수는 킹크랩 동원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김경수 자 들어보세요. 자 김경수는 그러니까 뭐 아니 국방부 동원하고 뭐 했는데 걔는 손으로 했어요, 형님. 기계를 안 썼어요. 아니 자 그러니까 킹크랩처럼. 얘가 심각한 걸 모르는가 본데. 걔는 그래도 정성이라고 들었잖아요, 이명박이. 손으로 직접 했잖아요. 예전에 김경수는 이거는 완전 치팅이라고 치팅. 전화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기계를. 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탄핵 사유가 뭐였냐면 총선에 대해서 뭐 당이 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거 한마디 했다고 탄핵을 당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그 선거에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과 국방부와 이런 정부가 나서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게 김경수 킹클랩 댓글 사건보다 크다고요? 네, 그럼요. 그거는 그래도 형님 손으로 하는 정성. 아니 만약에 문재인 들어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 손으로 하는 정성이라도 보였으면 제가 인정한다고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이나 이런 국방부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선거도 왔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선거적인 중립이 탄핵 사유고 엄청나게 중대 거의 내란이나 이런 거기에 준하는 선거 부정인데 그걸 가지고 뭐요? 킹클랩 말문이 막히네요. 말이 막힌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또 뭐가 가지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선거 때 이용해 먹었던 게 뭐였냐면 아니, 지지율 역사상으로 정말 대단한 거 대단한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한 건 인정하셔야죠. 상관없어요. 탄핵될 거예요. 박근혜 탄핵된 거 보세요. 4년 만에. 박근혜 4년 만에 탄핵당하고 이명박 감옥에 있는 거 보세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탄핵됐나요? 될 거예요, 곧.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이는 꼭 깜빵 갈 거잖아요. 전혀 못 가요. 지금 정진상 공소장 공개됐는데 거기에 이재명에 대한 거 거의 뭐 정치적인 동지? 미쳐버리겠다 진짜. 정치적 공동체라고 주장하다가 그것도 어려우니까 정치적 동지래요.
그리고 그래서 증거가 형은 이재명 깜빵 안 간다. 그리고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이 내기 한번 하시죠. 아니 저는 내기할 내기 필요 한번 없어. 하시죠. 아니 자 들어보세요. 저는 이재명은 내년 6월 이내에 깜빵 간다에 자 들어보세요. 아니요. 50만 원 걸겠습니다. 후원 50만 원 걸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내기 안 내년 해요. 6월 이내에 깜빵 간다. 저는 그런 내기 어떻게 안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 망한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사건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역대 역사상 영수회담을 하지 않는 7개월째 안 하고 있는 유일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배째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준석 찍어냈지, 유승민 찍어내려고 하고 있지. 적이 계속 노동자들 다 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노총, 민주노총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백만입니다. 몇백만이 우습게 보이죠. 그 노동자,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 몇백만의 가족까지 하면은 10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왜 박근혜가 탄핵이 됐느냐. 왜? 원래 국회에서 통과가 불가능한 일인데 박근혜가 걸어왔던 길을 윤석열이 그대로 걷고 있어요. 친윤이 아니고 자기의 충성맹세 안 하면 다 쫓아내고 배제하고 그냥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악용해가지고 다 개박살을 내고 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박근혜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이 정치를 안 하고 그냥 보복 수사하고 검사의 칼만 휘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배가 고파지면은 절대로 정부 찍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시장 붕괴돼가지고 좀 지역의 건설사 다 부도나고 있거든요. 그 탄탄했던 건설사들 지금 채권 연장 안 되고 그거 발행 안 돼가지고 아니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나 이런 데는 채권이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랬었는데 안 팔린대잖아요 지금. 그 지금 내년 무역 지금 25년 만에 무역 7개월 연속 적자인데 어떻게 윤석열이 지지를 얻겠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 문재인 보복 수사, 그다음에 북한 때리고 노동자 때려가지고 지지율 40% 결집 최대한 결집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지금 이 경제 이 모양 이 꼴인데 지금 뭐 IMF나 세계경제은행이나 경제지표 한국 바닥이라고 지금 최악이라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낼 겁니까? 집값 떨어져가지고 지금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집 사라고. 아니 지금 은행 대출 이자가 급등해가지고 이자 한 달에 몇백만 원 내고 막 지금 다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연끌했던 사람들 지금 집값 떨어지니까 집 사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예? 박근혜 때도 그랬잖아요. 집값 지금 떨어졌으니까 대출 이자 작으니까 사라고 했다가 바로 그 규제 들어가잖아요. 대출 규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이 탄핵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비윤 이런 것들을 없애고 다 아울러가지고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 다 아울러가지고 국민의당을 통합으로 이끄는 거. 두 번째, 영수회담 해가지고 민생 예산이나 이런 것들 상의해가지고 뭐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거니까 대통령으로서 야당하고 상생하고 정치하고 보복 수사 본인이나 한동훈이 나서가지고 하지 말고 검찰에 맡겨놓고 아니면 특검을 하든가. 그렇게 하지. 그다음 노조 탄압도 마찬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 노력을 하고 이렇게 지금이라도 노력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은 절대 죽어도 안 바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안 바뀐다고 봅니다. 다 하셨나요? 예, 이제 끝내야 돼요. 다른 분 이제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그럼 오랜만에 우리 영기 형님이랑 이렇게 토론하게 돼서 재밌었고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후원하세요. 네, 바꿔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통화가 되려나? 여보세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050-2323-5549번입니다. 자, 유시쇼 전화 개그는 매주 화목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뉴스 까기는 월, 수, 금, 아니, 거꾸로 했다.
전화 개그가 월수금, 네. 뉴스 까기가 화, 목, 토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뉴스 까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시간이 4분 정도 남았습니다. 전화하실 분들 전화하시고요. 코미넴은 오랜만에 전화해가지고 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일배 성향이라서. 자, PPPQOQK 모리슨인데 모리스 연기가 짝사랑했었지. 단둘이 게임할 때 모리스가 온갖 구박해도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 아니, 배틀그라운드 할 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뭐 출연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바쁜 시간에 시간 내서 같이 컨텐츠 해주는데 당연히 웃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잖아. 아니, 그 배틀 배그 훈련병 할 때 조건 없이 무슨 출연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이렇게 게임 해주는 건데 당연히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지. 여보세요? 예, 서울에서 나옵니다. 코봉이 배신자 코봉이. 네. 이제 다시 초심을 찾는 의미로 네. 그 코너 속의 코너 그때 그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그때 그 사람 초심 찾기 프로젝트. 예. 뭐 준비됐나요? 예, 그 코포장이 굉장히 좀 못 배웠더라고요. 네. 일단 29살의 코포장 그 언제냐면요 2020년 네, 2020년 6월 18일 6월 18일 1시 48분경에 1시 48분경 예, 굉장히 좀 무식한 말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29살이요. 뭐야? 한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꿔 말해서요. 저희 나라가 자, 들으셨죠?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합니다. 네. 아니, 29살에 우리나라 저희 나라 구분도 못하고 그 정말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꿔 말해서요. 저희 나라가 중지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 코포장님 보고 계신다면은 전화하셔가지고 이 저희 나라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코포장이 친일이면 이제 그 일본 왕이나 일본 총리에게 이제 겸손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친일이라면 저희 나라가 맞지 않나. 제가 보기엔 이제 발음을 좀 들어보면은 네. 약간 좀 조선족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아니 저기 저 한국말을 좀 잘 못해요. 중국 교포분들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 하시면 안 되고. 자, 알겠습니다. 약간 중국 억양이 있습니다, 약간. 자, 코봉이 아무튼 배신의 아이콘. 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니, 초심을 찾은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발언 하시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12시가 돼가지고요. 예, 이시우가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그 게스트 참여 의사 있다고 합니다. 예, 뿅. 전화번호 몰라. 이시우가 게스트 참여면 요즘 많이 힘드나? 자, 전화는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자, 2022년 12월 22일 여기구나. 갔구나.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유신쇼 전화 개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